방방대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3채 5화에서 8화까지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혹시 해와 뭐 근황이 있나요? 그새 근황이요? 저희가 한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5분 동안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배고파서 너무 힘들고. 네. 저 해와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아하. 무려 침착맨 포토게임 카드. 후후, 여러분 침착맨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침착맨 스튜디오 초대석이 있었지요. 신세계, 강남 신세계에서 했었는데. 신세계 강남이구나. 예스. 그것이 아주 피케팅이었는데 저도 제 친구 덕분에 거의 낄껴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되었답니다. 부럽다. 나도 친구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 정말 진짜 그 스튜디오가 똑같이 돼 있던데? 완전 똑같이 돼 있고 그 빈백 그거 긴 거. 그거 다 있고 그리고 침착맨도 특징이 약간 만화도 그렇고 썸네일도 그렇고 뭔가 채도가 이렇게 쨍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이 그 요소마다 있어서 썸네일들을 이렇게 역대 썸네일들을 차라라라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었는데 아주 사진이 아주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거기서 사진을 100만 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침착맨 MD 굿즈들이 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또 사왔답니다. 이게 주변에 또 이제 침착맨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MD들을 몇 가지 구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레몬 침착맨 스트레스볼을 하나 샀는데 이거는 왜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지? 너가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 것도 샀지. 심지어 그게 1인 한 개만 살 수 있는데 제 친구가 하나를 사서 걔가 또 안 갖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달라고 할 걸 그랬나? 아무도 안 가지면 나한테 버리라고 할 걸. 레어템입니다. 레어템. 그래서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해서 지금 하나가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근데 약간 콜렉터거든요? 이 카드 다 갖고 싶다. 맞아. 이제 이번에 또 새롭게 또 게임 카드를 또 침착맨님이 또 만드셨는데 이게 퀄리티가 또 아주 괜찮습니다. 3장으로 부족해. 더 갖고 싶다. 저거 한 개당 3,000원이었어. 개당 1,000원이네. 한 장에 1,000원이네. 그쵸. 나쁘지 않아. 근데 꽤나 잘 뽑았어요. 네. 그 해와가 선물을 줬는데 제가 무려 관우를 뽑았습니다. 슈퍼 레어를 하나 뽑았습니다. 고중량 저방복충. 그리고 전투력이 아니라 침투력이라 돼 있는 것도 너무. 침투력. 고증이 아주 재밌게 잘 돼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프라 저번에 맞다. 얘기를 했었는데 건프라 진짜 미친 듯이 조립했거든요. 진짜 부지런맨이야 저도. 진짜 부지런맨이 아니라 그냥 미쳐있던 거지. 인스타에 하루에 한 개씩 올라와요. 조립한 게 거의. 하루에 한 개씩 만들었던 거야. 진짜로. 그니까.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만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프라탑 한 3개 정도 쌓아놓고 쉬고 있는. 조금 이제 천천히 하려고. 이제 쉴 때가 됐다. 근데 이게 취미를 쉬면은 그냥 쉬어야 되는데 다른 취미를 하면서 로테이션 돌리는 것 같아. 제가 플스를 샀답니다. 플스5를 올해가 가기 전에 살라 그랬는데 지금 마트에서 엄청 세일해요. 각 마트에서. 근데 그래서 잘 샀네. 홈플러스 가면은 그냥 75,000원 현금을 딱 때려버리거든요. 대박. 근데 다른 마트도 비슷할 거예요. 이마트도 그래. 그렇고. 저는 세게 나오려고 그러나? 홈플러스에서 산 건 아니고 쓱닷컴에서 이제 저는 그 쓱닷컴에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그건 비밀. 그걸 통해서 그 발매가보다 10만 원 이상 싸게 샀어가지고. 엄청 잘 샀다. 네. 이걸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럼 거의 한 30만 원대인가? 아니요. 원래 발매가가 58만 원. 그러니까 그 할인 받으면은 40만 원. 40만 원대? 그치. 30만 원이면 20만 원 싼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40만 원대 샀고 그러고 나서 하면서 이게 맞나? 왜냐면 그 전달에는 건프라에 엄청 썼거든요, 돈을. 그랬겠더라고. 왜냐면은 건프라만 사도 비싼데 막 도료도 사야 되고 막 장비도 그치. 엄청 사야 되고 근데 또 이제 갖고 싶은 게 없으면은 그 프리미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 빨리 사고 싶은 거 미쳐버리겠네. 중독이구만. 프리미엄 또 꽤 주고 샀어요, 몇 개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이게 또 내가 바로 플스를 사도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지금도 있긴 해서 이미 샀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플스4도 팔고 네. 또 제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수집품도 좀 팔고 이래가지고 양심의 무게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 선물을 받았지요. 저도 집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시작할 엄두가 잘 안 나던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잘 찍어내시는지 정말 근데 존경스럽습니다. 약간 그 혜화가 잘못 샀어. 네, 똑같은 걸 하나 샀었잖아요. 약간 애매해. 그 스티커 있는 거 다 붙여야 그나마 이뻐지더라고. 진짜? 나중에 이제 한번 같이 또 선물 받은 걸 가면은 먼저 해봐야 되겠다. 저건 되게 쉬워요. 나중에 가면은 포켓프라도 있고 좀 귀엽고 색깔 이쁘고 막 그 집에 두고 싶은 것 같은 프라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먼저 시작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야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쿠에 미친 남자, 자미남. 자쿠 아빠로 좀 살다가 자쿠데디. 자쿠데디로 살다가 이번에 이제 플스 사가지고 발더스 게이트 작년에 모든 시상식에 휩쓸었던 그 젤다의 전설조차 완성하지 못했던 그랜드 슬램을 달성. 와우. 전 세계 최초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그 게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 해볼 수 없다. 역시 눈을 딴 데로 돌려야 돼. 발더스 눈을 딴 데로 돌리면 뭐하냐고. 돈이 다 들어가는 돈이 똑같은데 한 달에 취미 비용 얼마나 나오는 거야. 즐거웠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돼 있겠죠. 그럼요. 아무튼 이제 발더스 게이트 열심히 하고 재밌으면 또 이제 해적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네네 소개해 주십시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빠르게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다다다닥. 네. 자, 5화 심판일입니다. 네. 5화에서 8화는 되게 금방금방 넘어가서 금방 끝낼 거예요. 우리 여기 5화에서는 우리 아까 말했던 PDC가 예원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심판 1호가 그들의 이제 본거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곧 배가 파나마 운하를 지날 것이라는 소식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클레런스는 심판 1호를 습격하려는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기를 합류를 시킵니다. 근데 저번 화에서도 말했지만 오기는 나노 섬유 기술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자인데요.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PDC는 배를 동강내가지고 통신 데이터를 회수하는 파나마 계획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클레런스는 오기를 데려오는 역할에만 그치고 이 작전에 개입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웨이드가 이 파나마 계획을 기획하고 그리고 진의 연인이던 라지가 이제 인도계 미국인이고 아빠가 이제 인도 군인 출신이고 라지는 미국 군인인 거죠. 미군인 거죠. 그래서 군인으로서 이 계획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죄를 라지가 대신 짊어지게 된 거예요. 라지는 여기서 되게 이런 계획을 진행하고도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군인에게 필요한 그쵸. 걸 수도 있죠. 작전을 수행하는 거고 이게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어떤 무자비한 모습이 사실은 그 전에 진을 이제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줬는데 네. 진의 아빠가 자신의 무용담 막 늘어놓으면서 되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 트라우마를 줄 만한 타인을 살해하는 그런 일인데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네. 라지도 사실 그런 군인이다. 그래서 이 파나마 운 계획이라고 하는 어떤 이 드라마 속 인물들의 어떤 원죄 같이 부여되는 이 일에 이제 클레런스는 참여를 하지 않게 되고 라지가 그 앞장을 서게 되는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파나마 계획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너무 성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살이 납니다. 배가 작살이 나서 마이크도 죽고 네,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기는 자기의 기술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리니까 죄책감에 엄청 휘달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 체포되어 있던 예원재는 그 지자와 마이크가 서로 그 거짓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것을 듣게 되고 이제 조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삼체인들의 뜻대로 모든 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당당했던 예원재가 드디어 감정적 동요를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지켜줄 존재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윌은 제게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렇게 또 한 줄.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추종자 조직에게서 얻은 파일을 이제 풀었는데 이 풀리는 과정도 웃겨. 막 클래런스가 가가지고 이거 언제쯤 풀릴까요? 하니까 한 몇백 년 걸리지 않겠어요? 이랬는데 근데 이거 뭐야? 몇십 PB, 그래서 PB가 뭐야? 하니까 페타바이트야? 하니까 그게 뭔데? 하니까 10억 기가바이트란 뜻이지. 내 핸드폰보다 크네. 시시껄껄하게 그걸 얘기하는데 그러고 풀렸어 또. 너무 웃겨. 그렇게 파일이 풀렸는데 그래서 웨이드가 진을 데려와서 의식 접속기로 삼체인 지자의 NPC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는 우리는 400년 후에 지구에 도착을 할 것이고 그동안 우리를 능가하지 못하도록 너희의 과학을 붕괴시켜버릴 것이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지구의 전체 하늘이 다 막 지자로 뒤덮여요. 두두두두두 하고 모든 TV와 휴대폰 스크린 해킹당해서 너네는 벌레다 라는 문구가 온갖 군데에 떠버리면서 지구는 대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 거짓말 아니야? 너네는 벌레다. 거짓말이잖아. 참 거짓 중에 거짓 아니야? 이 자식들 자기들도 거짓말하면서 아무튼 근데 이 벌레라는 문구가 마지막 장면과 연결되죠. 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6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6화의 제목은 우리의 목적지는 별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영웅 진청의 활약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400년이고 지구에 먼저 보내져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 지자는 2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2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묶어놓고 우리가 이제 삼체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인가 400년 동안 으쌰으쌰 해보자. 첫 번째 이제 대가리는 진청이 맡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웨이드는 학자들을 모아서 방어 작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입자 가속기를 이 타이밍 맞춰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입자 가속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자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한 놈만 해치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펜다. 일단 내고 그 다음에 삼체 함대에 침투할 탐사정을 발사해보자. 네. 그래서 어떻게 발사하는데? 그거 이제 네가 해야지. 그러려고 불렀지롱. 그러니까 또 진이 정말 내가 당신이랑 같이 일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또 다 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우주의 경로에 미리 이제 핵폭탄 같은 것들 깔아둬가지고 그 이제 여기서 이 폭발로 얘를 저기로 보내고 저 폭발로 얘를 저기로 딱딱딱딱 보내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죠. 이게 우주 계단 프로젝트. 네. 강속의 1%의 속도를 얻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라지는 웨이드에게 이제 우주 함대 계획 같은 걸 하고 있는 거 눈치채가지고 저도 막 하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가서 이제 약간 오바 떨고 하다가 그럼 진즉에 시켜달라고 하지 왜 안 그랬나 하면서 약간 갑자기 약간 청춘물을 보여주죠. 자식, 너도 하고 싶었구나. 농구가 하고 싶어요. 이런 느낌. 네. 와중에 예원재는 지구의 외계인을 소환하기는 했지만 제목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석방이 됩니다. 그 전에 라지가 그래서 우주 함대 계획을 통해서 달 기지에 가서 우주함선을 건조하는 일을 총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원재. 네, 예원재는 그렇게 석방이 되었고요. 죽은 딸을 추모하고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원재가 또 삼체한테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나에게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며 수세기 후 싸움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윌의 이야기 잠깐 나오죠. 파나마 작전 이후에
오기가 이제 지쳐가지고 윌의 저택에서 휴식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구토를 하고 막 약을 먹고 막 이러고 여기서 이제 사울이 또 케어를 해주고 둘이 그 지질이 끊어내지 못한 어떤 그 인연은 계속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웨이드에게 가죠. 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6화는 마무리가 되고 7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엄청 빠르죠잉? 7화는 오기 작전. 근데 왜 오기 작전인지 느꼈어요? 제목. 아니요. 전 못 느꼈는데. 오기가 뭐 그렇게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게 유산으로 별을 사서 진에게 선물합니다. 윌이. 근데 본인이 선물한 거리랑 걸 또 숨겨요. 왜냐면 걔 근데 남자친구 있잖아. 뭐 이게 계속 이래요. 네. 그리고 진은 한창 이제 계단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있는데 막 별을 선물 받았다니까 일단 쓰잘데기 없는 거 나한테 왜 줘? 이러면서 그냥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제 구석에 처박아가 두어버리죠. 엄청 비싼데 별. 엄청 비싸더라고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200년 후에 탐사정이 도착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획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 냉동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태워 보내는 방식이 연구가 되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그 태워야 하는 그 무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이드는 그나마 좀 가벼운 뇌만 보낸다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 이 계획을 이해할 정도의 학자여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죽기 직전이 내어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가 있습니까? 바로 윌. 그러니까 윌이 시한부 췌장암에 걸렸던 거는 모두 다 이제 우주에 보내지기 위함이었다. 시한부여야만 한다. 네, 그래서 웨이드에 의해서 진이 계획한 계단 프로젝트의 대상자로 윌이 선정이 되고 진에게 설명을 들은 후에 인류가 아닌 진을 위해 하는 거다. 진이 이제 계획은 우리 계획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막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때 오케이, 근데 나 너 사랑해. 사랑했다. 사랑했다. 그리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미리 난 너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진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또 못해. 진도 이제 약간 이 어떤 친구로서의 어떤 양심과 이 과학자로서의 어떤 중압감, 내가 세상을 영웅으로서의 중압감, 과학자로서 아니야, 영웅이야 여기서는. 그래서 그 중압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뭐 이렇게 딱히 얘기를 해주지 못하죠. 네. 그리고 이제 웨이드가 방문해가지고 형식적이지만 인류를 배신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서류에 사인을 좀 해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윌이 아니 나는 인류가 아니라 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인하지 않겠어. 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석방이 된 예원재는 딸의 어릴 적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사울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만나서 되게 알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고 나서 처음 우리 삼체 신호를 수신했던 그 홍안기지로 돌아가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안기지에서 지자에게 예원재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 타티아나랑 이제 만나면서 마지막 인사를 되게 아련하게 나누게 되는데요. 삼체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말해줬냐라는 질문에 타티아나는 그런 적은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다했으니 차례가 온 게 아닐까요? 라는 타티아나의 위로에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묘한 표정을 짓고 죽는 것 같은 그런 죽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네. 훗날 이제 클래런스의 언급에 따르면 이제 죽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죽었다라고 한 거면 그 홍안기지에서 죽었겠죠? 네. 타티아나가 죽였겠죠. 그리고 한편 윌은 후에 안락사 등의 단계만 남은 상황에서 이제 막 사울이랑 대화를 하면서 뭐 이제 어쨌든 안락사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뇌는 살아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사울이랑 막 대화를 하고 하면서 총 5번의 동의를 하면서 통속의 뇌가 돼서 계단 프로젝트에 이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는 네. 거죠. 진은 뒤늦게 별을 선물한 게 윌인 것을 알게 되면서 막 헐레벌떡 달려오지만 윌은 이미 수술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울과 진이 이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윌을 보내주고죠. 네. 근데 오기는 또 그 웨이드랑 계단 프로젝트가 윌을 대하는 모습에 아주 실망하면서 다시 이탈을 해버리고 자기가 이제 개발한 나노 기술을 무료로 공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개발도상국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죄책감을 그나마 좀 덜어봅니다.
그 투자자 아저씨가 극대노를 하죠. 이걸 아니, 왜? 그리고 내가 너 이거 일하라고 취업 비자 줬는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면서 처음에 한번 갈궜는데 또 이래버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인 면벽자 8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사울은 삼체 위협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400년밖에 안 남았는데 저랑 비슷하네요. 약간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면 얘를 보면은 결혼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일. 남일 해버리게.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예원재가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상대가 되면서 지자의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원재가 마지막으로 사울을 만났던 건 마지막까지 베라의 제자였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딸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울을 만난 거죠. 근데 이게 자기한테, 그러니까 사울은 인지하지 못했을지언정 어떤 실마리가 되는, 이 사건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는 암호 같은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를 이제 막 이렇게 경호하면서 어디에 데려가서 당신은 면벽자, 인류에 단 3명밖에 없는 면벽자다. 그래서 지자가 이 머릿속을 읽지 못하는 몇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이 머릿속에서 삼체 문명을 상대할 만한 방법을 잘 구상을 하면 삼체 모르게 삼체를 이렇게 엿먹일 수 있다. 저는 이 면벽자라는 이걸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좀비가 창궐했는데 바이러스 면역인 거야. 지자의 어떤 그 쇼크 웨이브로부터 그 면역이 돼 있는 거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우리의 두 번째 히어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제가요? 제가 왜죠? 뿜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엔 거절을 했는데 계속 암살 시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까짓 거 해보는 거죠 뭐. 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진의 계단 프로젝트가 이제 딱 쏘아 올려지는데 자, 첫 번째 폭발 성공입니다. 두 번째 성공입니다. 이렇게 딱 가다가 실패 한번 뜨죠. 강화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마지막에 강화가 실패해버리면서 이제 그 윌의 뇌는 우주 미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울과 진이 죄책감에 막 그냥 미쳐버려요. 막 계속 울고 있는데 여기서 클래런스가 말하죠.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딱 착륙해가지고 열대 우림 속에서 3명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메뚜기 떼 같은 거 막 지나가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벌레라 그랬는데 봐봐 벌레들은 쉽게 죽지 않아 하면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깨알 지자가 웨이드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네 뭐 그런 거 했다고 했더니 망했더라 하면서 조롱을 그리고 여기서 이게 얘기는 못했는데 진의 그 약간 너무 잔혹한 모습 때문에 진과 라지가 헤어지게 진이 아니라 라지의 그 죄책감 없는 모습 때문에 진과 라지가 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면벽자로서 각성한 사울 그리고 초대 히어로인 진이 후대 히어로인 사울에게 뭔가 이제 그 마이크를 넘겨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후후 길고 긴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네, 결말 쪽으로 갔을 때는 좀 어땠나요? 결말 쪽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살짝 용두사미의 느낌이 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윌의 진에 대한 사랑이 약간 두드러지면서 뭔가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서사가 약간 말랑말랑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지는 어떤 기대감과 선입견과는 다르게도 항상 SF는 결국에는 인간의 감정 혹은 인간 창가스러운 뉘앙스로 흘러가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벌레는 쉽게 죽지 않는다. 풀뿌리는 일어선다. 막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느낌도 막 나고 맞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너무 사람들이 나를 기대시켰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실망이라기보다는 기대가 너무 컸다는 느낌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각성한 사울이 어떤 영웅이 될 것인가, 학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첫 번째로 있었고, 어쨌든 우주 속에 지는 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위례 뇌. 위례네. 위례 뇌가 그러고 사라지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 작품이 진행되는 와중에 윌은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예를 들면 결국 삼체인과 만나가지고 삼체인의 어떤 그 군체스러운 어떤 뇌와 통합이 돼가지고 네오 삼체인이 발견되는 그런 어떤 중추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간과 화해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가 되는 그런 푸사나기 소령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런 상상도 좀 들고,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윌인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걔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시즌 2에서는 또 사울이 메인 캐릭터가 될 거라는 또 얘기도 있으니까 진짜 이제 사울은 새로운 히어로로 등장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SF 영화지만 진입장벽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켜고 생각보다 편하게 막 딴짓하면서, 그러니까 저희처럼 방송을 해야 돼서 줄거리를 막 이렇게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틀어놓고 이렇게 쉬엄쉬엄 볼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주제로 한다고 해서 복잡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더더욱이 제가 그 과학을 몰라서 오히려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뭔가 계단 프로젝트 이런 거 막 설명을 할 때도 오 그럴듯한디 막 이러면서 그냥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작은 다 중국인이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모두가 이제 중국계 과학자들, 중국 예원제는 중국인인가 영국인인가? 중국인인가? 아무튼 중국 아시아계 인물들도 좀 많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이제 백인 흑인도 막 섞여 있고. 그런 것도 신선했던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에 중국 주인공. 근데 미국 드라마인데 또 그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인 하버드, 스탠포드가 아니라 옥스포드라는 점도 좀 재밌는 부분이고. 그래서 되게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뭔가 나에게 어떤 과학 SF 드라마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일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맞아요. 그냥 SF 재밌는 거 하나 나왔나 보네 하고 툭 틀어봤을 때 여러분을 실망시킬 일은 없는 그런 재밌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추천과 한마디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추천과 한마디. 추천이라 추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삼체가 지금 많은 분들의 리뷰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랬지만 리뷰를 먼저 접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리뷰를 먼저 보고 삼체를 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조금 더 이해하는데 더 원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썸네일로라도 삼체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뭐길래 이렇게 많이 뜨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보시면은, 그러니까 리뷰를 보고 봐도 괜찮고, 이걸 보고 궤도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리뷰를 봐도 괜찮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추천하는 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Yes. 중국 SF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신 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막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삼체의 영화화를 노렸던 저작권자와 막 또 첫 번째 제작자랑 두 번째 제작자랑 막 싸워가지고 이게 누가 누구를 먼저 죽여가지고 이 삼체가 공개되는 날 그 사람이 이제 재판에 서게 돼가지고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막 그런 게 꼼꼼무였나 뭐 그런 걸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재밌다는 또 다양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봤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SF가 생각보다 많이 발전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부분들을 의외였어. 좀 켄리우, 테드창으로 대변되는 중국계 작가들 그리고 중국 내부의 본토 류츠신도 중국 내부의 작가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본토 작가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 봐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화 대혁명이라는 배경이 너무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정말 근현대사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대전보다 더 임팩트 있는 사건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 대혁명에서 시작되는 과학 이야기가 어떤 것일까가 궁금하다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로 리뷰를 먼저 보시면 것보다 드라마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동기들 근데 이미 이걸 봤으면 리뷰를 본 사람들 아닌가? 들었으면? 근데 이런 동기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또 그 삼체 소설을 먼저 보신 분들은 또 드라마가 살짝 아쉽다라는 평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체 혹시 책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어떠셨는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삼체 소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예원제의 어떤 입체적인 맞아요. 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궁금하네요. 게 궁금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옥스포드에서 모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칭화대 4인방, 칭화 4인방인가? 뭐 북경대 4인방인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아무튼 그런 부분 또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한마디는 아까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에 소유가 했던 말에서 생각이 났는데 자랑스러운 문과인으로서 이과가 닦아놓은 길을 문과가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과학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상상력은 우리 작가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돋보이는 드라마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한마디는 그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SF 시리즈 중에서 임원한 수작은 사실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오호. 제가 막 승리호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아 맞죠. 근데 승리호랑 삼체를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라고 하면 사실 삼체가 훨씬 압도적이긴 하죠. 그쵸. 스케일 자체가. 승리호는 굉장히 재밌게 봤지만 어떤 그 캐릭터? 어떤 카우보이 비밥의 어떤 냄새가 살짝 나면서 이런 그 즐기기 좋은 오락 영화였다면 삼체는 이제 본격 하드 SF적인 면모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서 그러니까 SF가 사실 저는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걸로 유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SF라는 게 요즘에 잘 나간다더라로 유명한 느낌? 실제로 SF 어떤 작품들이 더 유명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진짜 뭐 SF라는 장르가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작품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소설들이라든지 뭐 그런 거 찾아보기 이전에 뭐 시리즈로 된 거니까 뭐 그 영화들 막 인터스텔라, 마션 이런 거 말고 딱 시리즈로 길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게 딱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제 유리병 편지를 한번 던져봤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나름 신박한 작품을 들고 온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머지않아 돌아올 것이고요. 다음 화 예고해드리자면 넷플릭스의 드라마 맞나? 네. 시리즈 에이트맨? 더 에이트쇼입니다. 더 에이트쇼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미리 이제 같이 듣고 보고 같이 들어주실 분들은 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망대해를 또 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요. 지금까지 소유 해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